자, 140페이지에서의 문화가 있는 날 글자 보시면요. 좀 제가 볼 것은 바로 뭐냐? 이 두께예요. 보세요. 얘부터 얘까지의 두께입니다. 두께 똑같죠? 그쵸? 두께 어때요? 똑같죠? 다음 여기 두께 똑같죠? 두께 똑같죠? 두께 높이 똑같죠? 이 높이는 하나, 둘 높이인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건 두 개의 높이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 칸수로 본다면 몇 칸 썼다는 얘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칸 썼구나. 답 나오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 내에서의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께 한번 볼게요. 나왔죠? 두께인데 얘까지가 또 하나의 두께일 것 같아요. 근데 반 늘어났어요. 그쵸? 잠시 뒤 늘리면 되겠죠? 다음에 얘는 뭡니까? 하나, 둘, 셋의 반이에요. 3.5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 오고 얘 왔습니다. 얘는 얘부터 얘까지가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반. 얘는 너비 얼마입니까? 3.5. 이 가로의 기본수 뭡니까? 4.5인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자 볼까요? 니은자. 이게 하나죠. 둘이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보세요. 얘까지가 하나죠. 얘부터 얘까지가 하나죠. 이만큼이 또 하나겠죠. 이게 뭡니까? 3.5 정도의 넓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파악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만들 때도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씌워지느냐? 자 칸수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만큼. 가장 긴 게 4.5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절반 정도. 됐죠? 이렇게 운영하시면 쉽게 만들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0.5는 좋아. 그냥 없는 걸로 해. 나중에 줄이는 걸로 하고 5칸으로 운영하시면 되지 않겠냐 싶은 겁니다. 짧은 건 4칸, 긴 거는 5칸을 운영해 볼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올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격자에 있는 틀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결정을 지었으니까 격자에 쩍쩍쩍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모칸 박스 이용해 주어서 격자에 달라붙으세요. 달라붙지 않지요. 그쵸? 어찌해야 합니까? 비유 메뉴 가시면 달라붙는 기능을 뭐라 불렀어요? 스냅이라 했었어요. 아래에서의 네 번째 보시면 스냅 투 그리드를 이용해 주어서 문화가 있는 날에서의 문자입니다. 어디입니까? 미음자 여기 올게요. 4칸 쓸게요. 이렇게 먼저 면 색깔을 먼저 검정색으로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디입니까? 이쯤 나와야겠죠. 그쵸? 하나, 둘, 3개군요. 여기 있어야겠군요. 여기 맞죠? 그 다음에 세로 있어야 합니다. 얘를 돌려주어서 마치고 복사하고 미음자 끝. 그 다음에 아래에 내려와서 5칸으로 운영한다 있었죠. 그 다음에 세로 내려와 주어서 하나, 둘, 3개로 운영한다 있습니다. 3개.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에 니은자 하나 들어올 거고요.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래에 우자, 니은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이요. 그럼 끝났네요.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별사항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의 나는 여기와 여기에 있는 것 중 얘가 이렇게 잘려야 한답니다. 얘만 색을 달리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치요? 그러기 위해서 얘랑 4개에 있는 것들 중에선 몽땅 다 분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선택을 해주어서 패스파인더에서의 나누기 한다 했었고요. 나누기를 뿅 통해 주어서 나눠진 사항의 그룹을 풀다면 얘 한 개만 따로 볼 수 있다고 했죠? 따로 본다면서 이렇게요. 따로 봤던 모양에서의 여기에 있던 요거의 앵커점만을 저는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땡겨 올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요. 또한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왼쪽 아래에 있던 앵커점을 땡겨 맞출 수 있겠다. 그럼 나머지의 결론된 사항은 뭘까요? 여기에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져 있어야겠죠?
세 개의 덩어리를 지원하신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의 합치기. 나머지 또입니다.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왜 다 채워졌지? 다시 볼게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예요.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Shift 키를 이용해 주어서 얘를 클릭, 클릭, 클릭 세 개만 골랐습니다. 합치기 할게요. 괜찮죠? 왜 아까는 여기까지 검정 나왔는지 그 이유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요 그림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한 개를 끌기로 했었을 때에는 검정이 나왔을 겁니다. 합치기 하면요. 한데 그렇지 않고 클릭,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클릭 직접 선택한 다음 합치기 하시면요. 그런 적이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잠시 제가 얘를 옮겨놓을게요. 옆으로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쵸? 없는 것 같지만 아까 디바이드로 잘랐었을 때에 안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앵커가 한 개가 있던 거예요. 얘 때문에 검정색 채우기 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애버릴게요.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을 주면 되겠네요. 현재 보고 있는 옅은 색상이 얼마냐? 0, 80, 50이네요. 자, 지금처럼 보세요. 좀 왜 컬러를 넣어줬는데 화면상에 컬러가 보이지 않지요? 이럴 때 뭐 때문일까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컬러라고 하는 패널 상자에 갈 거예요. 자,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컬러라고 하는 패널 상자의 옵션 창을 눌러보시면 현재 컬러 모드에 이상이 있었을 때 바꾸시면 됩니다. CMYK겠죠? 그리고 나머지 잘려 있는 것도 색상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색상이 17, 100, 75, 5였죠. 얘도 컬러가 안 나오죠? 누구 때문에? 바로 그레이스케일 때문입니다. 컬러 모드를 CMYK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용해 주어서 아래의 글자와 아래 글자, 다음에 화라는 글자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 글씨 같은 경우는 뭘까요? 동그라미의 너비가 맞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글자를 완성해 보세요. 하나하나의 글자 완성하기 위해서 몇 칸을 이용하면 되겠지에 대한 사항들을 측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스냅을 다시 이제 풀러서 정상적으로 위치한 상태에서 두 번째의 그림을 그려볼 것인데요. 여러분들 페이지 14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던 10번에 있는 이미지의 영화 필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필름은 제가 어저께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만 필름의 모양을 잘 보시면 안쪽에 하얀색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뭡니까? 위쪽과 아래쪽에 동그라미 형태의 띠가 좀 나왔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상향으로 올라가서 휘어져 있는 형태의 모양을 가져오는 것인데 얘만 보시면 이렇게 만든 것이 맞죠. 그리고 문제엔 지시된 상이 뭡니까? 검정색은 K의 100이고요. 하얀색이 아니라 뭐래요? 투명이래요. 맞습니까? 근데 이 투명으로 이용될 녀석이 여러분들 141페이지에 보시면 투명입니까? 사진이 클리핑 마스크 되어 있나요? 사진이 클리핑 마스크 되어져 있겠죠. 위아래에 동그라미 형태가 흰색입니까? 회색입니까? 흰색이에요? 회색이에요? 회색 아니에요? 회색? 맞죠? 근데 문제가 지금 분명히 나왔나요? 잘 안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회색이 어떤 색입니까? 지금 나온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 제가 보기에는 에러인 것 같아요. 이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의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흰색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나머지에 있는 것은 뭡니까? 사진에 있는 내용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투명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투명을 하라고 지금 10번 동그라미 나와 있지만 투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투명을 하시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작업이요. 어쩌면요. 포토샵에서는요. 이런 판단을 할 줄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볼게요. 빠르게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에게 만들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뭐 만듭니까? 저는 네모칸 박스 한 개를 만듭니다. 스냅이 지금 걸려 있네요.
자, 사각형의 박스 한 개를 만들 계획이고요. 이 박스 형태 하나를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겠죠. 그 다음에는 3개를 컨트롤 D로 더 복사를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위쪽과 아래쪽에 동그라미 형태의 뭐가 들어있겠죠. 근데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니고 제 눈에는요, 위아래가 둥글고 왼쪽 오른쪽은 직선의 형태인 네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모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것 또한 또 요령사항이에요. 아,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둥근 사각형이겠구나. 왼쪽에 있었던 라운드 사각형 이용하시는 거죠. 사이즈와 개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 툴을 이용해 주어서 사각형을 둥글게 위아래가 둥근다입니다. 이렇게가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데 처음부터 모양을 이렇게 했던 경우입니다.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사이즈에 따라서 모양을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모양을 옮겨놔 주시고 적절한 거리감을 둬야겠죠. 그 다음에 복사 하나를 합니다. 복사할 때 Alt로 똑바로 복사할게요. Shift 한 이후에 나머지는 어떻게 복사할까요? Ctrl D로. 그리고 묶여서 있는 이 녀석을 그룹으로 묶어서 아래쪽에 복사를 한 번 더. 끝.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을 넣어주면 되겠죠. 배경은 직각 네모인 상태의 네모칸 박스를 크게 관계가 없어요. 왜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그림이 이용될 실제 완성 그림의 105페이지를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그쵸? 얘는 휘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토샵에서의 컨트롤 T로 워프를 쓸 거니까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우린 지금 제시가 안 되어져 있지만 이 시험지 여러분들 결과 출력 형태 이미지에 격자를 넣지 않겠습니까? 격자의 가로와 격자의 세로에 맞는 최소한 가로의 너비만큼은 맞출 수 있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그림 그렸지만 실제 시험장에서의 이 이미지의 필름 그림을 그릴 때는요, 가로에 있는 이미지만큼은 맞춰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왜? 비트맵 형태의 이미지를 늘리는 것은 깨짐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1대1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로의 너비는 맞추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완성된 것을 뒤로 보내게 할게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들 중에서 흰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 나머지들만 하얀색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요거 한 가지를 몽땅 다 그룹 잡을게요. 그룹을 잡아 주어서 이 그룹되어져 있는 녀석의 하나를 복사할게요. 왜냐하면 한 개는 원본을 두어서 포토샵에서 만들어 볼 거고요, 한 개는 일러에서 해볼 거예요. 자, 하나 복사해두고 난 다음에 하나를 눌러서 얘를 휘게끔 합니다. 무슨 기능을 쓴다 했죠 제가요? 워프라는 기능을 쓴다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펙트에 갑니다. 어디 무엇이 있다고요? 워프. 그 다음에 아크를 먼저 눌러 볼게요. 프리뷰를 눌렀을 때 상황입니다. 이렇게 난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이니까 반대인 밴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한데 이게 단점 뭘까요? 왼쪽과 오른쪽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진다 했었습니다. 이게 아니죠. 휘어지기는 휘어지는 것인데 부채꼴이 아닌 것은 뭐라고요? 아치입니다. 모양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죠. 아치를 이용해 주어서 만들어 주었는데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은 넓고 오른쪽은 좁은 형태랍니다. 해서 얘를 이렇게 틀면 되겠죠. 한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바로 뭐냐면 얘가 휘어질 때 문제가 요구한 사항은 이렇게 뒤틀어진 상태에서 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어찌 할까요?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을 이렇게 사선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선택에서 먼저 한 가지 합니다. 이펙트에 가시면요, 디스톨트 안에서의 프리 디스톨트 메뉴 보이시나요?
이펙트입니다. 디스톨트 말 뜻이 뭐죠? 뒤틀다, 파괴해버리다 말 뜻이란 말이에요. 이 모양을 파괴할 겁니다. 어떻게 파괴할 건데 이렇게 파괴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 나오게끔요. 그래야 이따가 얘를 워프를 했을 때 이쁠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왜? 이 상태 그대로 워프를 해버리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거든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 그쵸? 그 다음에 호리젠탈 룬다 하더라도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기울게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얘기는요. 그쵸?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뒤틀고 오자 이렇게 해요. 제 얘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한 다음에 이펙트에 디스톨트, 프리 디스톨트 가져와서 여기 잘 보이시죠? 얘에 있는 선을 이렇게 옮기자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오케이 빡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현재 보니까 여러분들 점들의 앵커와 점과 점 연결한 파란색의 패스랑 내 면이 어떻습니까? 따로 노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은 작업이 힘들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를 면과 선과 그리고 패스와 앵커 일치하기 위해서 온 곳이 어디죠? 오브젝트에서. 어디입니까? 이스펜드 어피리언스인 주어서 점들에 있는 앵커와 패스에 있는 선과 면을 일치시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펙트에 가져와서 워프를 한다면 모양이 이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아까처럼 여기 집었던 워프에 있는 아치만 쓰는 경우 아까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봤던 우리 디스톨트에서의 프레리 디스톨트 이용하셔도 걔만 써도 안 나온 거죠.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왜? 뭘 보고서? 왼쪽과 오른쪽은 반듯한데 사선으로 올라가 있네. 이게 파악되었다면 프레리 디스폼 이용할 줄 아시겠죠? 디스톨트 이용할 줄 아시겠죠? 그래 난 다음에 휘어지는 명령 주게끔 하기 위해서 뭡니까? 워프 기능을 쓴다. 이에 대한 사항들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얘 또한도 완성되고 난 다음 뭡니까? 앵커와 패스와 면이 일치하기 위해 했던 오브젝트의 익스펜드 어피리언스가 필요한 것이겠죠. 얘까지를 만들어 보세요. 시작하세요. 자, 클리핑 마스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실게요. 저런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원형 한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하시는 색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는 한 노란색 계열 좀 넣어 볼게요. 연두 계열이네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색상에 들어가 있는 원형 한 가지를 준비를 따로 해보세요. 지금 하세요. 그리고 한 개 더 여유 있게 복사 좀 해두세요. 2개입니다. 총 2개. 자, 복사를 해두신 상태에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의 클리핑 마스크 설명을 먼저 할 텐데 결과물은 뭐냐면 이 동그라미 형태의 여기 요렇게 음영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일반 색깔, 오른쪽은 어두운 색깔을 주어서 빛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썼으면 될까요? 펜 툴을 이용해 볼까요? 자, 왼쪽에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면 색깔은 없고 선 색깔만이 있다 라고 선택하세요. 펜 툴로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곡선 한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 곡선 잘라내고 이어지는 곡선 부드럽게 이어져야겠죠? 잘라내고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만 만든 다음에 통상적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이 선분과 이 면을 두 개를 잡아주어서 분리하는 것이겠죠. 패스파인더에 오시면 분리하기, 나누기의 디바이더가 있었을 것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그룹을 풀어주시고요. 그러면 따로따로이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따로 이었던 이 뒤쪽에 있는 면에다가 좀 더 어두운 색깔을 쓰기 위해서 현재 색보다 아래에 여러분들 명도가 낮은 색으로 끌어내리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하면 그림자 형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서의 그림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예요. 그런데 이 그림자의 표현 형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실제 실무에서 쓸 때는 이 기능을 또 쓰기도 해요. 어떤 기능이냐? 펜 툴을 이용해 줘서 다시 한번 그림자의 영역을 잡아 볼게요. 펜 툴입니다. 이번은요, 펜 툴을 선으로만 끊지 마시고 이렇게 면 처리할 수 있게 감싸줘 보세요. 면 처리할 수 있게 감싸 보세요. 네, 하세요. 그런 다음에 면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현재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일 뒤에 동그라미가 보이죠? 그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뭘까요? 얘네들은 보고 싶은 게 없어요. 이 동그라미 구역 안쪽에 있는 것만 보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의 바닥에 있는 동그라미 한 개를 그대로 컨트롤 C 했다가 붙여넣기 뭐죠 우리? 컨트롤 V인데 따라하지 마세요. 컨트롤 V 하시면요 딴 데 가서 붙어요. 그쵸? 이게 아니라 컨트롤 C 하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붙여넣기 단축키 있습니다. 컨트롤 F예요. 같은 자리에 또 오다 보니까 이게 복사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의심하지 마세요. 두 개 있습니다. 빼볼까요? 두 개 있죠. 빼보시면 알아요. 두 개 있죠?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 연두색 동그라미 몇 개 있나요? 두 개 있죠. 그중 한 개의 동그라미를 잡아주어서 제일 앞으로 가져오세요. 컨트롤 쉬프트 닫는 대괄호. 그러면 지금 어떤 순서일까요? 연두색 동그라미 제일 앞에 있죠. 그 다음에 검정색이 뒤에 있죠. 그 다음 제일 뒤에 또 동그라미 하나 있겠죠. 세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용도가 무엇이냐면요, 제일 앞에 있는 이 연두 동그라미는 뒤에 있는 검정색에서의 야 내가 평은 요만큼이야 너희 나머진 필요가 없어의 경계를 짓기 위한 게 첫 번째 앞에 있는 동그라미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검정색은 나머지 잘라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검정색 요만큼은 남는 것이겠죠. 세 번째 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면 색깔을 보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체의 세 개의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Make Clipping Mask를 시도합니다. 우클릭 하시면 나오죠? Make Clipping Mask예요. 하면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죠? 포토샵에서의 클리핑 마스크 뭡니까? 내가 지정된 영역 안쪽에서만 너 이미지 보여줄게. 내 도형 안에, 내 공간 안에 너 이미지를 가지고 손에 집어넣었어? 말 뜻이잖아요. 아까 봤던 검정색에 있는 이미지가 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검정색에 있는 것을 음영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선택해보세요. 검정색 선택이 안 됩니다. 그쵸? 안 되죠? 자, 이때는 뭐 하는 것이냐? 왼쪽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에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오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요. 직접 선택 툴일 때에만 아까 만들었던 검정색 공간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곳에 보세요. 패널 창 중에서 우리 공간 보이시죠? 트랜스퍼런시에서의 오퍼시티를 원하시는 만큼 내려보세요. 30, 40, 20 내려보세요.
그러면 검정색의 투명도 때문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색깔보다 어두운 음영을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있던 도형 한 가지 해볼게요. 이번 제가 두 가지 해볼게요.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두 개를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아니다, 얘를 이렇게 할까요? 반 잘라서 해볼게요. 자,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제가 반 잘라 버릴게요. 얘 따로따로입니다. 색깔을 달리 넣을게요. 얘는요, 둘 다를 제가 파란색 계열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더 파란색 계열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나는 여기에 이렇게 음영 색깔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선분 한 개를 만들어서 잘라내기 하는 방식이 우리가 원래 했던 기본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알아요. 그런데 클리핑 마스크를 주어서 음영 주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펜 툴을 이용할게요. 곡선 한 개 줘볼게요. 그 다음에 검정색 들어갈 면을 만듭니다. 검정색 채워줄게요. 이만큼이 뭘까요? 지금요? 음영될 건데 다 쓸 게 아니야. 여기 이만큼만 좀 쓸 거 아니겠냐고요. 걔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자극을 하나 더 컨트롤 C로 복사하세요. 그 자리 그대로 하나 더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F. 잘 모르죠, 붙였는지요. 의심하지 말고. 됐죠? 그중 한 가지를 제일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컨트롤 Shift 닫는 대로. 즉, 우리 검정색에 있는 면, 음영으로 이용될 면을 샌드위치 감싼 거예요. 누가? 보고 싶었던 동그라미가. 우리가 동그라미만큼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검정색 중에서. 한 다음에 세트 잡아요. 마우스 우클릭,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그림이 지금, 잠시만요. 이걸로 할게요. 컨트롤 C, F. 한 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시면 음영 보이시죠? 음영된 거를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선택. 됐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시에 들어가 주어서 투명도를 맞춰 주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아래에 열기구에 있는 모양인 거예요. 열기구 중앙쯤 보시면 뭐 나왔나요? K의 100, 즉 검정색을 넣고 난 다음에 투명도 얼마를 넣어라? 20%를 넣어라. 지금 넣었던 투명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돼요? 자, 여기 클리핑 마스크까지 했다면 이제 이런 포스터, 이 문제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저랑 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오픈을 해주세요. 컨트롤 오픈해. O 눌렀습니까? 눌렀으면 여기 안에서의 여러분들 우리 요 네 번째 작업의 결과물 좀 찾아들어 갈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4번에 문화가 있는 날 포스터 들어가 보세요. 에 들어가시면 작업 폴더 안에 우리 일러 작업이 이미 완성된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쵸? 굳이 없어도 되나? 없어도 돼. 가져볼게요. 이미 불렀으니까. 가져오시면 이미 완성된 일러 보이시죠? 얘는 이렇게 했네요. 이거 보실래요? 우리 열기구 모양 만들 수 있죠? 그쵸? 열기구 모양에서 여기를 이렇게 펜 툴로 그림을 그려서 얘를 분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열기구 모양 한 개를 복사에다가 보세요. 이게 없었을 거예요. 펜 툴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그림에서 얘를 나눠 버렸어요. 나눠 버려서 나머지 남아있던 여기에 여기를 하나의 면으로 합치고 난 다음에 검정을 주어서 부팅을 줬네요. 클리핑 마스크를 안 주고요. 제가 한 거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는 요 그림을 지금 이용해 볼 거예요. 자, 포토샵을 시행해 보세요. 포토샵을 시행해서요. 문서 사이즈 166에 246 골라오시고요. 166mm입니다. 246mm 리졸루션 150 CMYK 모드로 불러와 보세요. 자, 불러오셨습니까? 자,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무엇 때문에 얘를 불러왔냐면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액자 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액자 틀 앞쪽에 무엇이 있나요? 필름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얘가 문제입니다. 요거 뒤쪽에 보세요. 뒤쪽에 뭔가 숨어있는 모양, 감싸는 모양 지금 보이시나요? 그쵸? 이거를 만들기 위한 게 지금 제가 하고자 했던 포토샵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작업창에다가 여러분들 쉐입 툴을 이용해 주어서 네모 쉐입으로요 적당한 크기의 액자 한 개를 만들어 볼게요. 색상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 아무 색상이나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필름의 모양 보이실 거예요. 필름 모양 가져올게요. 일러에서 필름 모양을 카피해서 우리 포토샵으로 불러오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만큼으로요? 우리 만들었던 액자보다는 커야겠죠. 액자보다는요.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가져왔습니까? 이게 구멍 뚫리게 해서 안 좋네요, 내가 보기엔.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현재 가지고 왔던 이 필름에서의 어디를 볼 것이냐, 이 부위 한번 보세요. 여기 부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 1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1분 드릴게요. 1분. 어떻게 만들까요, 이걸요? 어찌 만든 것일까요? 뒤에 돌아가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분이) 꽤 길죠. 생각을 충분히 해보시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구현해 보셔야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따라하세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은요, 누구일까요? 요 그림의 일부를 뒤에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일단 복사 먼저 합시다. 우리 지금 가졌던 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얘 네모칸의 마큐 툴을 이용해 주어서 마큐입니다. 나 이만큼만 지금 필요해. 어디요? 어떤 레이어에서요? 필름 레이어에서요. 어디만큼만, 깜빡이는 공간만큼만 필요해. 복사합시다. 무슨 키를 이용해 주어서요? 컨트롤 J. 그게 어디 있나요? 지금 겹쳐 있겠죠? 지금 복상이 지금 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분리해 볼까요? 여기 하나 있네요. 복사했네요. 복사하는 법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얘가 요렇게 뒤에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요? 그쵸? 쉬워요. 컨트롤 T. 그쵸? 일단 맞춰요. 여기다가 뒤집을까요? 컨트롤 T에서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엔터. 제일 뒤로 보내기 할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요게 요로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올 수 있을까요? 컨트롤 T를 해서 좌우 상하 뒤집을까요? 한 다음에 좌우로 뒤집을까요? 아니야. 한 다음에 돌려? 에이, 저 이렇게 하려고요. 한 다음에 저는 컨트롤 키로 뒤집으려 했거든요. 이렇게요. 뒤틀어 주기로요. 이게 아니네요. 이쪽이 이렇게, 이게 위로 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이렇게 할게요. 그냥요. 자, 해서 뒤에 집어넣겠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잠시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 카피했었죠? 이만큼 할게요. 컨트롤 J로 했습니다.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요거네요. 그쵸? 자, 얘를요 단순히 그냥 컨트롤 T를 해서 좌우 대칭했습니다. 호리전털, 플립 호리전털로. 아니다, 할 필요 없죠? 이 상태에서 돌리면 되죠. 이렇게요. 돌린 다음에 여기 면을 아까 우리 일러처럼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얘를 요렇게 평행선면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선분을 위로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얘를 어디로? 이 액자틀 뒤로 레이어로 숨기는 거죠. 이렇게요. 뒤로 감싸죠. 그렇죠?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이쪽 걸로 합니다. 이쪽 걸로. 다시 한번. 자, 원본 레이어 예입니다. 원본 레이어 예인 상태에서 네모마큐로 이 부분만큼을 제가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G로 복사하니까 이만큼만 생성됐죠? 이만큼 나왔던 레이어를 가지고 와서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뒤집었습니다. 똑같네요. 얘는 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꿨죠. 이렇게요. 이게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요. 됐죠?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요. 해서 이 레이어를 맞춰놓고 뒤로 보내게 하면 되겠죠. 어디로? 액자 뒤로. 이런 식으로. 자,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도와드릴게요. 제가요. 지금 선택되는 곳이 어디죠? 이건 잘 잡았어요. 컨트롤 D로 해제하세요. 이 원본이 그렇죠. 얘를 지정한 다음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G. 살짝 옮겨볼게요. 그렇죠. 이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네, 좋아요. 여기를 그냥 위아래 지어주세요. 위아래로. 그렇죠. 한 단위를 뒤로 보내면 되십니다. 만들어지죠? 네,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뒤로만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줌에 계시는 정원님이나 사랑님이나 현아님 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요. 자, 여기에 대한 연습이 끝마치게 되어지면은 페이지는 200으로 갈게요. 200. 제가 지금서부터 5분 드릴게요. 5분 드릴 테니까 200페이지에 요거 한 가지는 혼자 해봅시다. 여러분들 언젠가 한 번쯤은 시험장에서의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5분, 좀 더 이렇게 10분 될 테니까요. 이 페이지 200페이지에 기본 그림이에요. 한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쉬운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그릴 때에 기획이 안 되어지면 어려운 그림이에요. 문제 동그라미 검정 1번 해보시면요, 마치 여러분 태극 모양처럼 전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의 건공감리라고 하나요? 이게 문양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문양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직접 그림을 그려보세요. 짧게 생각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무작정 덤비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림이 잘못되어지는 시간도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페이지 200페이지에 있는 그림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주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보세요. 생각 먼저 해 보셔야 합니다.